자, 그럼 현재 2020년 권나은이라는 친구는 다큐멘터리 작가입니다. 이 작가가 왜 남영동 대공분실에 관심을 가지게 됐냐면요. 그 남영동 대공분실이 갖고 있는 건축 요소가 굉장히 특수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유명한 아까 얘기했던 김땡땡 그 건축 설계사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건축 설계사의 특별한 스타일은 뭐냐면요. 굉장히 좁은 창문, 그 다음에 나선형의 계단을 굉장히 특징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 건물에서 좁은 창문은 뭔가 굉장히 빛을 이렇게 일자로 들어오게 해서 채광이 안 좋은 곳에도 빛을 모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그리고 그 나선형 계단도 건물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아래 위를 소통함에 있어서 일반 계단은 굉장히 많은 면적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선형 계단은 좁은 면적으로도 아래 위가 소통이 편하게 만드는 그러한 굉장히 효과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쓰이냐에 따라서 엄청난 고문에 수달릴 수 있다는 거죠. 즉, 그 좁은 창문은 고문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자살을 하고 싶어도 자살을 못하게 막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창문이 너무 좁아서 뛰어내리고 싶어도 뛰어내릴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 나선형의 계단은 안대로 눈을 가린 대학생들이 여기가 어딘지 장소를 알 수 없게 만드는 그러니까 뭔가 미궁으로 정말 빨려들 듯한 여기가 동서남북 어딘지 알 수 없는 그렇게 방향 감각을 상실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던 이 권나은 이 다큐멘터리 감독은 그러면 이게 이 설계사에게 과연 이거를 우리가 이런 건물을 만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벌할 수 있느냐, 그 사람에게 문제를 추궁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 하나의 물음으로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려고 대공분실에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나은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건물을 설계한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냐. 그 건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사용자가 문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설계사는 건물을 그냥 설계를 했을 뿐인데 그거를 고문실로 쓴 정부의 잘못이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처음에 다큐멘터리 접근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대공분실을 둘러보면 둘러볼수록 그게 단순히 그냥 지어있는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 감독은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깨닫게 됐냐? 휴먼 스케일이란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휴먼 스케일? 휴먼 스케일이 뭐냐면 건축의 디자이너나 설계사들이 인간에게 가장 편안한 크기, 면적, 높이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이 건물이나 방들을 설계를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싱크대 높이 있잖아요. 싱크대 높이도 일정 너무 높으면 쓰기 불편하고 너무 낮아도 쓰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높이, 그러니까 표준 신장에 맞춘 적당한 높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디자인을 하잖아요. 건축물이나 보면. 그런 식으로 휴먼 스케일을 가지고 건축을 디자인을 하는데 이 남영동 대공분실은 휴먼 스케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하면 가장 불편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는 인간이 가장 편안한 크기가 뭔지를 안다라는 거는 역으로 인간이 가장 불편한 게 무엇인가를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선적인 그 디자인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를 발견하게 되죠. 자, 그러면 1975년 양신호 실장과 1986년 송경수 대학생과 2020년 권나은 감독은 어떻게 될까요? 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이 세 명은 어떤 식의 깨달음과 어떤 식의 참여를 하게 되는 걸까요? 이 미스테리를 파헤치는 게 미궁의 설계자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남영동 대공분실이 그런 고문의 장소였다라는 건 저는 그냥 들어서는 알고 있긴 하지만 이거를 건축한 사람이 특별하게 이것을 이런 고문을 위해서 지었다라고 생각은 저 못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거 아세요? 이 건축사가 사실은 김땡땡이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이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건물들을 많이 짓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무대 뒤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무대 뒤에 보면 이 회전형 계단이 있어요.
맞아요. 그죠? 네, 그 회전형 계단을 보면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밥을 먹으러 그림룸도 가고 이렇게 위로 맞아요.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게 그 디자이너의 그 설계사의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남영동에도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은 1970년에 양신호라는 설계사무소 실장이 대신 디자인했다라고 우리가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왜 그 김땡땡이라는 그 실존 인물을 내세우지 않고 양 실장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웠을까? 너무 거기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한 거 못 참잖아요? 그래서 공연이 끝나자마자 작가님한테 달려갔어요. 작가님! 하이, 작가님!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김땡땡은 이미 다 아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의 실존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양신호라는 가상의 실장을 만들었나요? 저는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 작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직 그 대공분실이 여러 가지 다면적인 면에서는 김땡땡이 설계했다라는 게 정설이긴 한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석에도 설계자 이름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게 누가 설계했는지가 자료가 하나 남아 있지 않대요. 정말로 놀랍게도. 그래서 그게 아직 확정적으로 뭔가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게 김땡땡이 만들었다라고 딱 공유해서 찍어버리면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고 후손들 있잖아요. 후손들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맞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그 설계 사무소에 어떤 양 실장이나 가상의 인물을 세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들으면서 참 우리나라는 정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정말 홍길동 같은 세계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 많이 이제 영화를 보시면 많이 아시는데 헐리우드 영화나 이런 거 보시면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에 바탕을 둔 실화입니다.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뭐 전쟁 영화라든가 뭐 이런 거 보면 처음에 타이틀 나올 때 그러한 자막이 뜨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반대예요.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이 아닌 가상의 이야기를 다루는 겁니다. 이게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실제 할리우드나 이런 데서는 실제 이야기를 다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자체가 영화의 어떤 신빙성이라든가 영화의 어떤 예술성을 더 높여주는데 우리나라는 잘못했다가는 소송당하고 문제가 일으킬 수 있으니까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건이라고 말을 못하고 허구의 인물과 아무 상관없는 배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과연 예술이 가지고 있는 표현의 자료는 어디까지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영상도 좀 많이 나오고요. 또 움직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공연의 가장 큰 볼거리는 아까 얘기했던 이 세 시간의 새 인물들이 어떤 식으로 공연을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가, 그걸 보는 게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또 공연 끝나고 또 새로운 경험 뭐였냐면은 이 공연이 아르코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소극장 공연이 끝나면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소극장 지하에 있으니까. 위로 올라갈 때 회전 계단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관객들한테 여러분 체험해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원래는 분장실 쪽 그 계단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오픈을 안 하는데 이 공연은 거기를 오픈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대공분실의 이 미로와 같은 회전 계단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로 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공연이 끝나면 되게 무거운 마음으로 그 회전 계단을 막 오르거든요. 나선 계단을. 근데 그 계단을 오를 때 참 이 공연에 대한 감상을 마무리하는 방점을 찍는 그런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연은 진짜 아르코에서 딱 하는 게 딱 맞는 공연이다. 음, 장소와 그다음에 테마와 그다음에 내용이 정말 다 잘 어울려지는 그러한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축가분이 아직 살아 계신가요? 아니요, 그 건축급은 돌아가셨고요. 제가 그 돌아가셔서 예, 이걸 쓸 수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돌아가셔서 쓸 수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그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김땡땡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냥 설계사 음, 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찾아보거나 그러면 금방 다 알지 않나요? 다 알죠. 다 알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무서워갖고요. 김땡땡이 누군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그 아르코 대극장 건축한 사람 이렇게 딱 찍으면 다 나오고요. 이분이 아르코 극장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나라 국책 사업을 굵직굵직한 걸 다 하셨어요. 근데 이 굵직굵직한 걸 다 하게 된 배경에 이 연극은 남영동 대공부실과 같은 국가 정부가 필요로 하는 이런 장소들을 설계해줬기 때문에 온 부수적인 권력이 아니었을까라는 굉장히 타당한 의심을 합니다. 여기 이것도 미궁이죠. 타당하지만 알 수 없는. 단지 우리는 의심할 뿐이죠. 이분이 제가 예상하는 분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저번 주에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놀러 오는 바람에 세운상가를 구경 갔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 첫 번째 칸에 세운상가의 역사와 준공 시절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 칸 정도 한 평 남짓한 곳에 전시가 돼 있어요. 거기에 이분이 세운상가를 이러한 용도로 쓰고자 설계를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했다. 막 되게 장황하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상가가 역사적으로 되게 재밌는 공간인 거는 맞는데 건축가 얘기를 되게 장황하게 써놨네? 이렇게 하면서 봤었거든요. 네. 근데 세운상가도 거기 보면 원래 목조 건물이 그 주변에 되게 많은데 종로구에 음, 이거는 이제 전기 그런 게 많이 들어갈 거라서 철조물로 막 설계를 하시고 그랬다는 그런 얘기가 짤막하게 막 있어요. 음. 그러면서 그때 제가 너무 최근 일이라 그분의 성함이 너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또렷하게 지금. 맞을 겁니다. 그분이 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정말 박물관과 성당, 교회, 그다음에 해외에서는 뭐 수단의 영빈관도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올림픽 때는 체조 수영 사이클 경기장도 설계했다고 하고, 정말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분이 설계를 잘 하시기도 하셨겠지만 이렇게 독점적으로 많은 설계를 한 거에는 그의 어떤 정부 친화적인 활동이 있지 않았을까. 제가 김땡땡이라고 했지 이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궁금하시니까 찾아보시겠죠? 미궁의 설계자 참여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꼭 보시고요. 연극의 향기에 풍덩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미궁의 설계자는 별점을 4.2 줄게요. 0.8이 왜 깎였냐? 라고 하신다면 실명을 밝힐 수 없는 홍길동 같은 이 마음으로 제가 0.8점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창작산실이랑 서울연극제에서 흥행을 거둔 작품이고 작품성이 있는 작품으로 마니아 관객들한테도 되게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계도 했었어가지고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공연까지 못 기다리시겠다 싶으시면 예술가의 집 가셔서 실황 보실 수 있으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다음에 또다시 새로운 공연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히 안녕! 계세요. 바이바이!